안녕하세요. 세천연카의 김성호 대표입니다. 오늘 벤츠 GLK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차량에 구매하게 된 동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중견기업 회장님께서 차량을 운행을 하셨었는데 이제 차량의 가속 불량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입하면서 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차를 고치면서 한 달 정도 이 가속 불량 문제 해결에 좀 시간이 들어가게 됐고요. 첫 번째 이제 수리를 했을 때는 이제 냉간시에는 이제 가속이 안 됐고 열간시에 다시 가속이 되는 것까지 이제 수리가 됐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냉간시든 열간시든 상관없이 차량의 가속이 문제없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했던 작업들은요, 그릴을 일단 전체적으로 바꿨고요. 세로 그릴로 바꾸면서 좀 더 그 구형 모델에서 신형틱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했고, 번호판에 이제 번호판 볼트를 바꾼다거나 또는 이제 안에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했고요. 안드로이드 설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휠캡을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구치 마개에도 뭐 교체를 했습니다. 밖에 이제 차량의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또 하체에서 뒤쪽에서 이번엔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처음에 차량 구입했을 때는 앞쪽에 있는 하체를 전부 교체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뒤쪽 하체도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차량이 문제가 없이 다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이제 차량에 보면은 안쪽 내부가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다 깨끗했거든요. 내부 조작 작동 스위치 같은 게 하나도 이제 기스 나거나 또는 이제 까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을 처음에 이제 회장님이 타시다가 2세였던 누님이 타시면서 흡연의 차량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깔끔하게 관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실내도 보면은 이런 그 시트도 터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시트 터진 것도 없고 뭐 가죽이 까진 것도 없었고 핸들이 까지는 증상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뭐 새 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보통 패밀리카로는 제가 이 차도 많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좀 크면은 조금 뒤에가 좁아서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요. 얘가 이제 쇼바가 자동으로 열리는 형태의 그 트렁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도 생각보다 넓어서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작진 않아서 내부에 이제 골프백이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물품들이 들어가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전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래 썼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전동이 고장날 경우에 이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부도 이쪽 뒤쪽 내부도 보시면 태양이가 내리면서 자꾸 여기를 이렇게 발로 기스를 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호 테이프를 좀 붙여서 놨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 보시면 이제 제가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작동도 이상 없이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키는 시간을 보면은 지금 이제 키 ON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커맨드에 대한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이 순정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길게는 한 10초 정도 있으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화면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심히 이제 꽂아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사용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차에서 너무 지루해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어떤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같은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영상을 재생해서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선은 올린 사진을 보여드리면 소리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차에서 제 영상을 지금 틀었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 SK 같은 경우 그 유심히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는 사실 이제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하게 되면은 유심 사용료 5,500원을 더 내면 데이터를 쉐어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진도 얘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 얘도 살짝 문제가 있었어요. BMW랑 똑같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부분은 제가 사실 전문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얘는 10.5인치 사이즈의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블랙박스도 원래 설치되어 있던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이패스는 저희 거를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 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뭐 엔진오일 교환을 했죠. 엔진 플러싱하고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미션오일 갈고, 뭐 대오일 갈고, TC오일 갈고 등 오일류들은 전부 다 갈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오일도 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 문제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솔밸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공기 압축 관련된 부분들을 다 누설 검사를 하면서 교체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젝터도 같이 리빌딩을 했어요. 근데 인젝터 리빌딩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인젝터 동화샤에서 좀 새는 부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수리한 그 내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출력처럼 인젝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리를 했고요. 흡기 클리닉 당연히 했고, DPF도 탈거해서 이제 다시 클리닉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외기 필터라고 있거든요. 이쪽 안쪽에. 근데 그 외기 필터도 같이 교환을 해줬었고요. 나중에 이게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차량에 그 디자인 커버라고 하거든요. 그 엔진 커버가 좀 떨림이 심해서 이 부분도 이제 인터넷 통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차량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디자인 커버 같은 부분들이 이제 떨림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안에 보면 고무가 들어있어요. 고무도 들어있는데 고무만 이제 교체를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무를 교체할 때 조금 팁을 드리면, 고무 교체할 때 그 안에 윤활제를 뿌려주고 하시는 길을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껴질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뺄 때 잘못하면 디자인 커버가 깨지는 경우도, 손상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약간 팁이니까, 이용을 할 때 집에 있는 뭐 식용유라도 안 되면 그렇게 약간 미끌미끌한 거라도 발라한 다음에 껴줬다 빼면은 잘 껴지고 빠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껴지긴 잘 껴졌는데 뺄 때 또 화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냉각수, 누수 생겼던 부분들, 누수 생기는 거는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워터하우징 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워터라인 쪽인 뭐 이제 호수, 짧은 호수나 또는 이제 그 워터펌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 차량이라는 게 정비를 하다 보면 뭐 과속 불량이 안 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그냥 호수가 찢어져서 터보 인터쿨러 호수가 찢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그런 간단한 문제들은 누구나 다 알고 이미 공유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서울에 있는 여러 업체들에서도 이제 해당 문제를 잡기가 좀 어려웠던 거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그 문제를 잡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잡는데 참 변수가 많았던 차량이다 보니까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 수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차 내부 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종합해 볼 수 있고요. 뭐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라고 하면, 이제 나름의 저도 이게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생긴 노하우이기 때문에 뭐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수리함으로써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항상 고장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디부터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런 차가 아니었나 합니다. 뭐 나중에 저희 회사가 더 잘 돼서 정말 제가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차를 애착을 갖고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벤츠 GLK 차량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벤츠 GLK 차량도 이제 전기형과 후기형이 있긴 한데, 뭐 디자인에 따라서 각자 선택을 하면 되세요. 근데 저는 뭐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 현재 차량이 09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차량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우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 리뷰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리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포인트를 맞췄던 부분은 차량을 구매해서 어떻게 고쳐서 지금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차량을 고치는 건 끝도 없어요. 사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거의 중고차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차량을 구매하고 그 스타일에 맞게 만들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드는 게
한 부품값까지 해서 한 6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도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